자, 3위와 4위 소식입니다. 덴마크의 이 도피 중이다가 체포된 정유라 씨가 이 송환 불복 항소심을 포기하고 귀국하기로 했죠. 이 소식이 오늘 오전에 전해졌습니다. 끈질기게 버틸 것 같았던 정유라, 왜 갑자기 귀국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시죠? 자,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되고 이 정권마저 바뀐 마당에 시간을 더 끌어봐야 이득이 없다, 이런 판단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일이었습니다. 오늘 또 역시 출석을 했는데요. 지난 첫 번째 공판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 보였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오늘 공판기일이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인데요. 들어갈 때 표정은 좀 더 엄숙해 보였다. 첫 번째보다, 첫날보다 좀 엄숙해 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재판정에서 모습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첫날에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꼿꼿한 자세였잖아요. 그리고 정면만 응시했는데 오늘은 카메라와 최순실 씨가 없어서 그랬는지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판 도중에 좀 피곤한 듯 눈을 비비기도 하고 하품도 하고 그리고 이 유영하 변호사랑 얘기도 나누고 좀 그랬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유영하 변호사와 재판관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쪽을 향해서 살짝 목례를 했는데 그때 조금 이렇게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그리고 첫날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수갑을 찬 모습에 수갑을 어떤 가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이번 두 번째 2차 공판에도 수갑을 가리지가 않았군요. 이건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대부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렇게 호송차를 타고 내릴 때는 수갑이 안 보이게 손을 이렇게 수건으로 감싸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첫 번째 출석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역시 이렇게 수갑을 그대로 노출시켰는데요. 이걸 두고 혹시 뭐 이렇게 좀 더 내가 억울하다 이런 것을 좀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일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오늘 2차 공판, 이 재판부와 변호인단이 어떤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이 혐의에 대한 논쟁보다는 이 재판 과정에 대한 논쟁이 대부분의 시간에 할애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은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는 것이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아주 초반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절차를 두고 옥신각신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아하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절차의 어떤 부분을 갖고 지금 계속 팽팽하게 대립하는 건가요? 네, 지금 증거 조사를 진행하자, 증거 조사 절차를 진행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검찰 그리고 재판부의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재판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하나하나 아주 단계를 정확하게 밟아가면서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여러 차례 오늘 그 법원에 재판장에게 이의 제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 재판부에 대한 그 반발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검찰의 어떤 그 이번 재판에 임하는 그런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제동을 걸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상철 변호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에 한 명인데요. 조금 전에 화면에 지나갔습니다만 하나하나 지금 이게 증거 조사를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그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 모든 절차를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양도 많고 증인도 많고 기록도 방대한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일단 그 필요한 정도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양측의 입장이 약간씩 오늘 그 다른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글쎄요. 지금 손수호 변호사가 재판에서 절차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는 해줬지만 글쎄요. 이 재판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시간 끌기 아닌가. 그리고 과연 시간 끌기라면 그게 과연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시간 끌기라고 볼 수 있을 그런 그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그 다른 재판에서 증언했거나 아니면은 그 피의자 진술 조서를 작성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증거 부동했거든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산술적으로 150명 가량의 증인을 새로이 신문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1심은 6개월이거든요. 그 안에 재판이 끝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불구속 상태로 이제 선고가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시간 끌기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무조건 다 정확하게 지키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걸 비난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그 간섭을 하고 하나하나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국은 검찰에 대해서 이제 각을 세우는 것으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재판부에게, 특히나 재판장, 판사에게 이렇게 각을 세우고 하나하나 이의 제기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게 본인에게 도움되기보다는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재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하고 싶은 그런 이의 제기를 이제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재판에 어쩌면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는 국정농단 수사에 대해서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지금 구금이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송환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포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지금 강제 송환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갑작스럽게 들린 소식이라서 다들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정유라 씨가 덴마크 울부르에서 잡힌 게 체포된 게 바로 지난 1월 1일입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특검에서 정유라 씨를 우리나라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에 대해서 덴마크 검찰이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유라 씨가 가지 않겠다라고 바로 소송을 합니다. 그러자 덴마크 법원에서 이것을 판결했는데 송환을 결정하죠. 그러자 이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항소심을 제기한 게 4월 19일입니다. 네. 그래서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유라 씨가 바로 5월 24일 현지 시각으로 어제 항소심을 자진 철회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덴마크 검찰과 이 한국 검찰이 일정을 조율을 해서요. 30일 이내에 한국으로 보내게 되고요. 한국은 이제 우리나라 검찰은 이 덴마크 쪽으로 이 우리나라 수사관을 보내서 정유라 씨를 데려오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꿋꿋하게 버틸 것 같던 정유라 씨, 결국 이 강제 송환에 찬성을 하는 거 보면 본인이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항소심을. 자, 이렇게 되면 이 뭔가 버텨봐야 이득될 게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우선 신병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이 지쳤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익이 되죠? 예, 일찍 돌아오면? 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작년 12월에 그 형법이 개정되는데요. 네. 이제 외국에서 형을 이제 살게 되면은 수용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게 무조건 다 이제 산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덴마크에서는요, 지금 유죄 판결이 선고돼서 복역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금된 상태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덴마크에서 아무리 길게 지금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징역형이 선고됐을 경우에 그대로 다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덴마크에서 굳이 항소가 인용돼서 판결이 이제 결정이 바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금돼 있던 그런 기간은 이게 한국에 와서 구속되더라도 그 기간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기간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지금 고생할 필요 없이 빨리 들어와서 수사를 받겠다. 그런 결정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자, 그리고 박수영 기자. 우리 항소심 철회 결정에 대해서 채널A가 이경재 변호사와 통화를 한 내용이 있죠. 이경재 변호사 어떤 내용을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채널A가 정유라 송환 그럼 도대체 누가 결정을 한 거냐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변호인들이 이제는 들어와도 된다고 조언을 해줬고 결정은 본인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정유라 송환에 대한 이 최순실 씨의 반응은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들어와도 된다기보다 이 정유라가 고초로 당하고 있는데 걔가 뭘 알겠느냐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변호인들이 들어와도 된다고 조언을 했고 이 정유라 씨가 결정을 했다는 건데 변호인들이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럼 입장을 바꿔서 지금 정유라 들어와도 됩니다. 과연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남는 거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최순실 씨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정유라 씨가 이 구금 기간에도 계속 본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덴마크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경재 변호사한테 그런 점도 물어봤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정유라 씨가 아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나는 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풀어달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과 같이 올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아들은 송환 대상도 아니고 추방 대상도 아니고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아들은 함께 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시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은 그러면 계속 덴마크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유라 씨의 이런 결정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요. 이 아이와 함께 있게 해달라.
아이와 함께만 있을 수 있다면 한국에 들어가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아이랑만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 네.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네, 저 진짜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상관없거든요. 현재 신경 한 말씀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떠세요? He doesn't have any like father, mother, grandmother, and nothing, and I can see him only 1 week, 2 times, 1 hours, and he doesn't understand why my child is sometimes crying, and that's make me feel stressed. 자, 한국으로 송환이 되면 물론 검찰 조사가 가장 우선돼야 될 텐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귀국하면은요 공항에서 바로 영장이 집행되겠고요. 체포영장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이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부된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 등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체포영장 발부 사연은 이제 2대 학사비리 그리고 업무 방해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뇌물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실제로 뇌물 범죄의 어떤 그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국외재산 도피죄 아니면 외국한 관련된 범죄의 유죄 인정 여부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아주 이제 엄정하게 검찰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요. 이화여대 학사 특혜를 받은 부분, 지금 이 부분이 업무 방해 혐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그 외에도 뇌물수수, 국외 재산 도피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추가 조사에서 여기에 혐의가 계속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아직까지 정유라 씨는 체포영장만 발부된 상태이지 네.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수사가 마무리된 것도 아닙니다. 네. 따라서 정유라 씨의 혐의가 어디까지 크게 번질지는 아직까지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요. 검찰이 얼마나 수사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정유라 씨는 이대에 입학하면서 학사 특혜를 받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정작 정유라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항상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때 내용을 들어보시죠. 아예 그때 학교를 본 적이 있어서 제가 MD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교수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 국가대표니까 훈련 때문에 학교 빠지고 그렇게 생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화여대 들어갔다는 거는 면접은 봤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붙은 거는 추후에 알게 된 거라서 어떻게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정유라 씨는 본인에 대해서 이 일고 있는 의혹들, 혐의들에 대해서 다 모르겠다. 모든 건 엄마가 시켜서 또는 엄마가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줄곧 해왔죠. 그 얘기도 직접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is case. They said I have everything to do with my mother, but my mother stay in Korea and I stay in another country, and I'm not so young girl, and my mother is, I'm old enough, and I cannot do what my mother doing every second, every day in other country. I cannot know what my mother doing at other country. 자, 모든 책임을 엄마에게 돌리는 듯한 저 인터뷰 내용 공개됐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저렇게 이야기하라고 시키지 않았겠냐. 이런 의혹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글쎄요. 법적으로는 저 당시가 19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나는 몰라요. 엄마가 다 한 거예요.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화여대에 합격했지만 한 번도 학교로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 입학을 했지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 부정 입학된지 전혀 모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를 한 번도 안 갔으니 뭐 여러 가지 특혜를 입어가지고 학사 일정에서 뭐 시험도 뭐 봐주고 뭐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은 네.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말 사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19살짜리 정유라 씨가 주도적으로 뭘 했다기보다는 대부분 정유라 씨의 어머니가 최순실 씨가 결국은 한 거고 자기는 그냥 해주면은 고맙고 그런 거에 불과하지 그걸 뭐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뭐 역할 분담을 했다든가 주범종범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여기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많은 거를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형량이 그렇게 높은 범죄가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입학을 할 때 면접을 보러 갈 때, 이대 면접을 보러 갈 때 메달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메달을 들고 가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자신은 학교를 자퇴하길 원했는데 이게 자퇴가 안 돼요. 그리고 총장도 만났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뭔가 자퇴는 안 되고 학교도 안 나가는데 자퇴가 안 이루어지고 학교는 계속 다니게 되고 성적은 계속 나오고 이런 거를 보면 아 이게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은 충분히 했을 수 있는 거죠.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엄마가 뭘 했다는 걸 몰라도 어느 정도 뭐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눈치를 채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 그리고 국정농단에 이 최순실 씨가 벌여놓은 국정농단 내용의 대부분이 핵심으로 들어가면 정유라 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혜택 이런 게 지금 핵심의 정점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삼성의 승마 지원금도 혜택을 정유라 씨만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비덱스포츠고 뭐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정유라 씨를 위한 그런 조치였기 때문에 자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어떤 자세한 내용들이 더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정유라 씨의 엄마 최순실 씨와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언론에서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심경에 변화가 생긴 걸까요? 이런 얘기도 했네요. 들어보시죠. 저희 어머니랑 저랑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This is not good because she's my mother and nobody know yet what is true and even my mother doing bad things or not. 자,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언급을 했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박수영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끝까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워낙 딸에 대한 얘기를, 딸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걸로 그전에도 뭐 남다르긴 했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떤 벌을 받아도 상관없지만 정유라는 고등학교 다 잘리고 국제대회 못 나가게 됐다. 나라에서 희망과 꿈을 다 지웠다라고 하면서 검찰은 어린애, 정유라 씨를 어린애라고 했는데요. 어린애의 영혼을 뺏고 감옥에 넣어야 시원하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유라의 인생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 애만의 문제냐. 이 체육특기생들은 다 갖고 있는 문제다. 우린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하정대 의원이 이 말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삐뚤어진 모정, 임에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을 어떻게 보면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자기는 생각을 했겠죠. 거기에 돈도 필요하니까 대기업에 돈도 땡겨가지고 하고 또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는 자기 자신의 자식만 모든 학사 일정을 무시해가면서 특혜를 달라고 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식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해서 설령 자식이 잘 된다 한들 그 자식이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거기서 뭐 승마에서만 뭐 뭔가를 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을 잘 하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10 4위 소식까지 확인해 봤고요. 다음 5위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 확인해 보시죠.